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일반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넘어설 새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뜨거운 경쟁률 때문에 1억 원을 넣어도 한 주밖에 받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 전망부터 또 하반기 시장 방향성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또 김대종 세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지호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막 열었는데 오늘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죠? 네. 오늘 장의 추동력이랄지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시가 올라갈 때는 100가지 이유를 찰 수 있고요. 하락할 때도 한 100가지 이유를 찰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그 이유 중에서 좀 그래도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걸 갖고서 근거로 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하게 본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트럼프 이슈가 가장 크죠. 예. 이게 어떻게 호전될 거냐 아니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양책 합의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한 바이든이 된다면 바이든은 좀 관세에 대해서는 우호적 입장이냐 교역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글로벌하게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건 외부적 환경이었고요. 내부적으로 보는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하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네. 그 포문을 오늘 어떻게 됐든 간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아주 독주 체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전기차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를 많이 판 겁니다. 시장 점유율로 본다면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9%를 넘어섰고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의 어떤 핵심 변수로 보고 있는 인센티브, 결국 얼마나 인센티브를 판매자들한테 얼마나 줄 것이냐 적게 줘야 좋겠죠. 네. 근데 도요타보다도 낮아진 지 꽤 됐고 최근에 기아차까지 인센티브가 급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의 그 반응이 좋다는 거죠. 특히 SUV 차량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텔로라이드가 없어 못 팔 수있으니까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시장에서는 숫자가 잘 나오겠구나. 자신감을 갖고서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사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당연히 그 연휴 동안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이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10%대였는데 시장에서 한 3.5% 기대했었는데 실제치는 7.7%가 나왔거든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자동차라든가 IT 같은 것들이 잘 팔렸기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숫자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방을 반영해서 아마도 오늘 증시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사이 아마 국내외에서 가장 큰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증시는 며칠 쉬고 돌아왔지만 그 사이 미국 증시 흐름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추석 연휴 때는 한 3% 가까이 올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날 한 3%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기술주 중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난 한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겨우 2배 올랐습니다. 네. 1000포인트에서 겨우 2000포인트 올랐고 우리나라 코스피 최고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2600이었거든요. 네. 지금 한 2400 정도니까 겨우 한 1.4배 정도 올랐다. 굉장히 많이 안 올랐는 반면에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은 기술주 중심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 정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라고 하는 것 정의가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고 이익을 많이 내야지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또 소득세가 45%입니다. 최고가. 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점점 아니어서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계속 많은 수익을 못 내는 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윤지호 센터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휴 중에 이제 트럼프가 확진이 됐고 경기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확진 소식은 증시는 잠시나마 좀 네. 악재였는데 네. 경기 부양책이 뭔가 합의될 거라 이런 네. 기대감이 시장에 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 머누신이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좀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좀 합의를 좀 해서 지금 현재 그 미국
국민의 한 70%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은 한 20% 정도밖에 주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시장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가 좀 나면서 좀 경계 심리 때문에 좀 하락을 좀 했었는데 또 경기 부양이라든지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 상승이거든요. 이런 거 여러 가지 반영이 되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주식을 샀고요. 기관들도 한 4천억 정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 추세에 이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연휴 동안의 국내외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자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늘 일반 공모 시작이 됐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야 언론 보도대로 엄청나게 열기를 갖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그 SK 바이오팜이셨죠. 그게 7월 2일 날도 인기가 좋았고 카카오 게임즈도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있지만 실제 투자로서의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제한적이고 1억 넣어야 한 주 나온다면 그 노동력의 대가가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여튼 인기를 물어보셨으니까 시장의 관심도 개인 투자자의 열기가 뜨거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시장은 두 가지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발행 시장에 하는 게 있고 유통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공모주 청약하는 것을 우리가 발행 시장이라고 부르고 IPO라고 부릅니다. IPO가 이제 의미가 Initial Public Offering인데요. 시장을 공개한다. 시장의 주식을 공개한다는 뜻이 이제 IPO고 주식을 처음으로 상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지금 상장된 게 2,300개고 미국이 한 10,0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공모주 청약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니까 많이 하라고 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모주 청약은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의 30%를 할인해서 주식을 줘요. 전체 상장한 주식이 20%를 일반 국민에게 나누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주식을 100%를 이제 기업을 공개한다 그러면 20%는 일반 국민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사주나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하는데요.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무조건 한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공모주 청약이다. 다만 이제 경쟁률이나 어떤 우량한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그 단서가 붙겠지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주식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 그러면 발행 시장에 투자하라 그러고 또 좋은 방법은 자기가 주식을 발행하면 아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시혁 회장이 이번에 자기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와 같이 자기 주식을 만들어서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발행 시장에 공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발행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선 자기 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저게 공모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엔 너무 인기가 높아가지고 뭐 청약 증거금 몰릴 돈이 뭐 그렇죠. 100조? 아마 카카오 게임즈가 한 60조 정도 몰렸고 그러면 뭐 주식을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한 주가 13만 5천 원이고요. 지금 장외 거래되는 사이트가 몇 개 있습니다. 인터넷에. 뭐 38이라든지 뭐 피스탁 이런 장외 사이트가 있는데 장외되는 거래 가격이 4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주만 받았다 그래도 한 30만 원이 남는 거죠. 자기가 2주 받으면 60만 원 남는데 우리가 1년에 은행에 1억을 넣어놓으면 지금 기준금리 5%라 그러면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돈을 5일하고 6일 날 돈을 넣으면 증거금으로 1억을 넣으면 딱 4일 뒤에 돈을 환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1억이 딱 4일간만 묶이고 수익률은 한 60만 원, 70만 원 나온다 그러면 1년 은행 이자가 단 4일 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장외되고 있는 장외 주식 거래 가격이 45만 원이니까 이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은 그 가격을 명심하시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게 되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장기간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일 안에 팔아야 된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15%씩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30%를 상승하던 것을 첫날 100%, 최근에 뭐 아상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하고 30%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 첫날 130%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BTS 가격이 45만 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 기준대로라면
첫날 상한가를 치고 예. 다음 날까지 상한가를 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130%니까 한 35만 원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상승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제 말은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고 예.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45만 원이니까 본인의 주식을 잘 가지고 있다가 공모주 청약을 받으면 꼭 10일 이내 파는 것이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10일, 예. 열흘 안에. 예, 장기간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항상 10일 이내 거래량이 늘 때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 때 파는 것이 제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예. 공모주 청약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45만 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증권사들마다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 16만 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38만 원으로 2배 차이가 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밴드 상단이 13만 5천 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 받았을 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거죠. 뭐 따상하면 따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요. 네. 뭐 35만 1천 원 정도 하면 시가총액으로 봐야 되니까 12조 5천억입니다. 12조 5천 원. 12조 5천억이 어떤 규모일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올해처럼 이제 뭐 결국 BTS가 매출의 90%예요, 사실. 예. BTS가 뭐 엄청 폭발적으로 MD 매출이 나고 코로나 없이 공연장 다 돌고 예. 하면 한 2천억 나온다 보는 거거든 맥스로 잡으면. 2천억. 예. 2천억에다가 한 50배 하면은 시가총액 10조. 70배는 거의 맥스마이즈의 맥스를 하는 거죠. 예. 그럼 14조 나온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기에 파는 게 맞을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인기가 좋은 것들의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 인기가 없이 공모주라는 게 항상 인기가 다 좋지는 않아요. 처음에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낮을 때는 낮게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일 때도 있고 근데 이번에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약을 받는 건 좋은데 최소한 신규 매수 주문에 나가서지 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청약 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 추종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 청약했을 때 내가 아주 단순하게 이걸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주식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 청약을 했는데 다 못 받았다. 시장 유통시장에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주 이거 단순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했던 시총 이익 예. 대비해서 시총의 규모를 봐야 되는데 과연 상장 초기에 그런 시총 규모를 납득할 만한 이익을 1년 내에 과연 보일 수 있겠는가? 아직 모르겠다는. 아미 분들이 열광적으로 하더라도 네.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 지금 아미 말씀을 하셨는데 BTS의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전망도 다르고 예. 또 BTS의 매출 의존도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90% 이상이니까 여러 가지 좀 제약점, 약점도 많은 것 같은데 무작정 그렇게 뭐 상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굉장히 약점이 되는 건 이제 네. BTS가 가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네. 다행히 또 해원 이제 아미가 굉장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4억 뷰 정도 나왔거든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번 신곡이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다. 그다음에 투자 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넷 기업의 회원의 한 명의 가치를 10만 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미라고 하는 것이 BTS의 인터넷 기업의 회원의 가치이고 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다는 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외 거래에서 4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순수하게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플러스에 투자 심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약점이 이제 뭐 JYP라든지 우리나라에 이제 한류 굉장히 그룹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의 반영이 돼야지 올바른 적정한 가격이냐. 일단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굉장히 거래되고 있는 실질적인 가격이고요. 이것이 1년에 작년 기준으로 500억이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영업이익 한 1,000억 이상은 당연히 날 것이고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10일 안에 팔아야 되겠고 45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늘었을 때 반드시 팔아라. 그다음 두 번째 유통시장에서 BTS 주식을 따라올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하신 같이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받은 것을 반드시 거래량이 늘었을 때 팔아라고 가르치는데 발행 시장을 안 하신 분들은
공모주 청약 안 하신 분들은 유통시장에서 산다는 거죠. 그것은 네.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늘는다는 것은 기관 투자들이 다 판다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SK 바이오팜즈라든지 그다음에 BTS도 마찬가지고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유통시장에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따라올 필요는 없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두 분도 하여튼 유통시장에서 추적 매수를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시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오히려 BTS의 너무 매출도 더 높으니까 사실 6월달에 플레디스 엔터를 인수했습니다. 거기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고 예. 아마 이거 시장의 의혹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와야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예.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최종 그 전고가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시장 정도에 얼마 이런 비슷한 자리에 제가 예.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다 하는 게 중요해. 적정 주가는 얼마다 했을 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밑에 그 적정 주가라는 개념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꾸만 수급이나 세력으로 모든 걸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단순화시키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냥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행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잘 활용하시고 유통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수만 피하셔도 예.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SK 바이오팜 또 카카오 게임즈 오늘 빅히트까지 네. 뭐 거의 광풍 수준의 네.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인 것 네. 같아요. 앞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SK 바이오팜 흐름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가 뭐 당연히 따상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뭐 한 100%또 50%밖에 수익률이 안 났고 그 유통시장에서 따라온 사람들 굉장히 큰 손실을 봤죠. 네. 굉장히 아무리 우량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주식을 팔라고 우리랑 가치는데 발행시장에 공모주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그 주식을 추격 매수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손실을 봤다는 거죠. 네. 작년 기준으로 IPO에 참여한 그 공모주 기업들이 73개가 상장을 했었는데요. 네. 전체적인 수익률이 한 27%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일부 종목 손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시게 된다 그러면 꼭 이번에 10일 이내에 파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거래량이 늘었을 때 반드시 팔아라. 이번에 만약에 본인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반 정도는 팔고 그 다음날 반 정도 파는 것도 분할 매도하는 방법도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IPO 이 공모는 흥행을 보였는데 네. 첫날 상장해가지고 네. 참패를 한 그런 기업들도 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73개가 상장을 했었는데 예. BBIG, 뭐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관련 이 4개 종목 외에 일반 기업들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이하로 내려간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발행 시장은 당연히 30% 시장 가격보다는 싸게 주지만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 주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BBIG 이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일반 기업, 일반 제조업은 오히려 공모가보다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공부를 하고 공모주 청약에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센터장님 기관 투자가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뭐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대부분 다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죠? 기관 투자가 한 명은 아니겠죠. 네. 다양한 성격이 다를 텐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가치보다 좀 많이 비싸져 있을 때는 빨리 팔려고 하고 공모주라는 게 바로 상장에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몇 개월간 그냥 쉬어갈 때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미래에 아까 말씀한 공모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때 오히려 더 사죠. 항상 이거 갖다가 어떤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는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이게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그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굳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특히 BTS 팬들 많으실 텐데 이런 말하면 괜히 걱정도 되는데 예. 비싸게 상장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비싸게 상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공모가 밴드 상단이 시총이 한 13만 5천 원이었는데 그게 도대체 45만 원에 간다면 예. 굳이 왜 거기에 주식 투자를 하냐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게 그 단기적인 차익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주주가 돼가지고 그 회사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주식 투자라 본다면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결국 빅히트가 오늘 주된 주제라고 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왜 기존의 엔터 3사 같은 게 시총이 다 합쳐봤자
3.3조, 3.4조밖에 안 되거든요. 3조 3천. 네. 네. 근데 뭐 이거 공모구 기준 시가총액만 4조 8천억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는 플랫폼 매출 비중이 높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만 저희들도 뭐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 담당자들이 그런 자료를 쓰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절대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70배의 가치를 과연 줄 만한 있는 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거 투자라는 거는 어떤 흥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흥분할 때 주식을 주는 게 좋죠. 부동산도 그렇고 뭐든지 쌀 때 사는 게 좋은 거고 뭐 이것도 차이가 없다 보고요. 기관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으로서는 이제 위버스 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아미들의 이 충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다른 이 세계 엔터테인먼트와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그래서 하고 그 있는 거죠. 밸류가 자기는. 나오는 겁니다. 플랫폼 매출 비율이 38%거든요. 예. 그다음보다 굉장히 높죠. 근데 릴레이팅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많은 기업 산업에서 그런 릴레이팅 할 때 프리미엄을 줄 때도 30%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점을 강조할 때도 선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쁘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인데 제가 청약해서 하지 말아요. 청약 받아야죠. 네. 돈이 많다면 받는데 돈이 많으면 그렇죠. 근데 돈도 없는데 네. 굳이 이렇게까지 이거 고민할 다 시간에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은행돈 빌려서. 뭐 빌려 하든 뭐하든 각자의 네. 책임이니까 그거는 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남이 좀 뭐 좋은지 잘 모르는 걸 찾아서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드러난 특징은 네. 결국은 그런 종목들을 찾는 사람들이 위너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LG화학에 다 몰릴 때 되면 LG화학의 고점이 나오는 거고요. 뭐 고점이라서 미래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나 최근에 들어온 주식 투자분들이 그냥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자체가 그리 매력적인 옳은 투자 방법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BTS는 여기서 그만 얘기하고 남이 네. 모르는 주식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모르는- 아무래도 남이 아는 그 BTS는 큰 이익을 못 낼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어떤 동력, 주도주, 향후 움직일 주도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다들 뭐라죠? 비비기라고 비비. 그래서 비비. 이제 얘기를 많이 아,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는 바벨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제 자료나 뭐 보시면 제 이름 치면 나올 텐데 바벨 전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성장하는 것들이 좋죠. 근데 그게 비싸져 버렸단 말입니다. 결국은 언택트로도 어떤 분은 표현하고 플랫폼 경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무형제 경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낮을 때는 아주 낯설고 좋았죠. 하지만 지금 누구나 그게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시다면 들고 가시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왜 뭔가 더 사야 된다면 아직 뭔가 앞으로 좋아질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 전략이라 그러면 아직 내려오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죠. 그걸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요 그러니까 네. 제가 붙인 겁니다, 바벨처럼. 그래요? 네. 채권에서 바벨 전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성장주 일병도로 가시지 말고 가치주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치주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소비를 할 때 결국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유례 없이 어쩌면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소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쓰거나 이걸 갖고 뭘 했냐 봤더니 다 TV 사거나 자동차 사거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미 반영됐습니다. LG전자 같은 게 많이 올라왔던 거고 예. 자동차들이 올라온 거죠. 예. 그럼 다음에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올라온다면 글로벌 경기가 좀 돌아서야 되고 교역량이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다 사람들이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우에 바이든이 되면 법인세는 미국에서 올리겠지만 관세는 내릴 것이다. 그리고 교육이 늘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돼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미래를 본다면 오늘 지금 어떤 일이 오늘 아침에 벌어진 거냐면 네. 포트폴리오 재편들을 한 거죠. 아 그래? 포스코도 한번 사볼까? 롯데케미칼도 사볼까? 저는 근데 그렇게 옳은 방법이라 보고 있지는 않아요. 포스코, 롯데케미칼은 뭐 소재 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업들에게 좋아질 거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추천 안 드리고 그냥 예.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 정도는 그래도 좀 아직 숫자가 나오는 IT와 자동차 내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종목을 직접 언급 안 드리는 거는 네네. 컴플 규정 때문에 제가 언급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대형주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왔을 때 그럼 다 뭘 주목하고 있을까요? 내일 10월 7일이 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겁니다. 예.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전자가 잠정 실적을 열면서 시작을 하는데 놀란 거죠. 연휴 끝나고 딱 났더니 보는 데이터가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침에. 왜냐하면 저번 주 걸 집계를 했더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 3천억이 컨센서스가 나와버렸거든요. 10조 3천.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죠. 10조 3천억이 나오고 나서 주가 더 나올 거냐, 숫자가. 더 나오면 더 올라가겠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좋다고 알려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10월은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린 겁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그러면 기존 성장주에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남이 대안이 모르는 마땅치가 거.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이거 올라갔다 내려오고 저거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속 치고받는 또 굳이 시장을 정의한다면 비추세 시장 또 변동성 시장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너무나 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가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뉴스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 그래 정말 좋아지는 게 뭘까? 뭐 이런 거 아까 자동차도 나왔다면 또 의외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좋아지는 기업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나올 겁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가시면 예. 그래도 최소한 장이 좀 흔들려도 덜 빠질 것이고 장이 다행스럽게도 방향을 잡아간다면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철저하게 예. 숫자에 근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미국의 대선도 한 달 앞으로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증시 향방을 가를 변수 그리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3일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네.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이냐 뭐 트럼프냐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업이라든지 그 주식 시장의 부양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가 21%고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27%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낮췄고요. 15%나 낮췄고 미국의 기업들을 해외 진출한 기업들 다 미국으로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굉장히 기업에 호의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법인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 좀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바이든은 트럼프는 미국 중심, 미국 보호무역, 미국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갔다 그러면 바이든은 다양한 국가들과 교역과 협력을 다시 하겠다. 네.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18년 전체 수출에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했고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 10%또 추가로 감소됐거든요. 전체 수출액이. 작년에 경상이익이 2018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경제에서 주식시장을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미국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네. 한국은 2%밖에 차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우리나라 주식만 하지 말고 네. 미국 주식 반 하고 한국 주식 반 하는데 네. 미국의 우량한 종목들 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가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존은 한 1,500배, 애플은 한 1,000배 정도 올랐어요. 네. 한국의 삼성전자가 한 100배 정도 올랐거든요. 또 종합주가 지수는 2배밖에 안 올랐지만 이런 우량한 종목들은 굉장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라. 60세까지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 생각하고 네. 그 기업의 직원들이 애플의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 온다. 삼성전자 네.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장기 투자를 하고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해라.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뭐 이 10월은 상당히 이제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선이 11월 3일이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이제 가야 할까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가 이제 좀 살아나야겠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증시의 레벨을 볼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우리가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많이 봅니다. 미국은 물론 산업 구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GDP 대비 주가가 굉장히 높아 있는 건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근데 현재 이제 정부 측면에서는 그 GDP 한 2.4배 정도가 부동산이고요. 총액 시가총액을 보면 주식은 묘하게도 GDP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면 주가가 꺾였었거든요, 항상. 아, GDP 일치할 때. 예,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우리가 부동산 1,870조가 8월 21일 기준이었는데 예. 우리가 GDP 추정하면 한 2,450 정도가 한 1,975조였는데 이번에 고점이 그 근처여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로 올라오려면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우리나라 경제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한계는
결국 글로벌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 기업들이 외부로 많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려면 미국의 어떤 소비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까 제가 잠깐 11월부터 좀 불안해하는 이유가 너무나 미국의 고용들이 정규직 직업들이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게 정책 합의 하는 겁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렇죠. 경기 부양책 재정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합의를 해야 되는데 펠로시 의장이 하원에 통과시켰지만 만약 상원에서 어떻게든지 이게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내년을 바라볼 때 흔히 말하는 블루 웨이브 문제가 있습니다. 블루 웨이브는 뭐냐면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상원, 민주당 하원 그런 정책이 완전히 다 뒤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예. 정책이 뒤바뀔 때 그 노이즈들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게 어떤 형태의 노이즈일지 시장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유를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확실성입니다. 결국 시장이 불확실하다면 어느 정도 일반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기관들은 이럴 때 바벨로 포트폴리오 균형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단정적 전망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면서 시장을 대해야지만 안 읽는 것도 투자거든요. 예. 그 분명히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교수,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